지금부터 거제 시월드 사태로 비춰본 고래류 체험 문제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벨루가와 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등에 올라타는 거제 시월드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고 돌고래 타는 행위를 멈춰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4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하였죠. 지난 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문성영 해양수산부 장관님은 거제 시월드의 체험 프로그램이 동물학대냐고 묻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 시월드를 포함한 고래류 전시 및 공연 체험 수족관들은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은 동물과 교감하는 행위이자 생태 교육이지 학대 행위가 아니라며 반박을 합니다. 물론 체험 프로그램을 필두로 한 이러한 영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수족관 전시 동물들에 대한 복지 문제에 집중하게 된 지 10년이 넘어가면서 문제인식을 가지는 시민사회와 수족관 간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거제 시월드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자리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토론회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시월드에서 고래를 타는 라이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물학대로 문제가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5만 명이 넘는 시민들께서 프로그램의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참여하였으나 지금까지 관계부처는 법적 미미로 어떠한 행정조치도 못하고 있으며 거제 시월드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상세히 살펴 동물원, 수족관 운영에 해양 표류의 생태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거제 시월드 경우는 최근 5년간 총 9마리가 폐사되어 전국 수족관 중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벨루가와 돌고래를 직접 타는 체험 등 돌고래쇼를 운영하여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년간 수입된 고래 절반인 3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최근 7월에는 한화 아쿠아 플라넷에서 벨루가 흰고래죠. 그리고 울산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큰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고래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원 그리고 수족관에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복지 문제를 공론화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네, 이 본 토론회는요, 저희 고래류 관련 전문가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이어 지정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발제는 수족관 고래류 체험 프로그램이 미치는 동물복지 문제라는 주제로 세계포경위원회 과학전문위원인 나오미 로즈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And they have a brain that is larger than their body size would suggest. 몸 크기에 비례해서 훨씬 더 큰 두뇌 사이즈를 고래류는 갖고 있습니다. So they are very similar in their brain size to our human ancestors, Homo habilis. 호모 하빌리스라는 우리 그 선 인류와 거의 비슷한 신체 두뇌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So I want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certain characteristics that cetaceans have in the wild versus what they have in captivity. 저는 오늘 야생 상태의 고래류와 그다음에 사육 상태의 고래류가 갖고 있는 차이점과 그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The first thing that is most different for them is the amount of space that they have.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육 상태와 야생 상태 고래류가 얼마만큼 공간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Belugas, for example, can travel 10 to 20 kilometers per day and cover 60 to 70 kilometers over the course of 24 hours. 흰고래 벨루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km에서 20km를 보통 이동을 하고요. 또 24시간 안에 60km에서 7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They can dive. A record dive is well over 900 meters, but they commonly dive between 10 and 50 meters. 벨루가의 잠수 기록은 900m보다 훨씬 더 깊은데요. 보통 야생 상태에서는 한 10m에서 50m 정도 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For bottlenose dolphins, the smallest home range that was measured in the wild was 600,000 square meters. 큰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야생 상태에서 가장 적은 이동 공간을 살펴볼 때 약 한 600m 정도로 가장 적은 공간에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And they are capable of swimming tens of kilometers per day, and they can dive up to 450 meters deep. 하루에 수십 킬로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잠수도 한 450m 정도까지 수심으로 깊이 잠수할 수가 있습니다. This is far more space that they occupy and travel through than we believed even 30 years ago, than we as scientists believed only 30 years ago. 3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큰돌고래가 이만큼 넓은 거리를 또 깊은 수심을 이동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30년 전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So an orca can dive. This is a graph of an orca dive. The orca had a small tag on its body, and this is the recording of the dive. 지금 이 표는 범고래가 그 야생 상태에서 얼마나 깊이 잠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육 상태에서는 얼마만큼밖에 가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So the yellow line is the orca going down to about 160 meters, doing something down there, and then coming back up. Left to right is 5 minutes or so. 그래서 이 노란 선은 이 범고래가 한 150m 이상, 지금 600피트면 182m인데 이 정도까지 잠수를 했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This is a typical dive that this orca might make 4, 5, 6, 7 times a day, down to 160 meters. Day after day, several times a day. 그래서 이 그래프에 표시된 이런 그 범고래의 잠수 행동은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횟수로 이어지기도 하며 150m 이상 이렇게 잠수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graph at the very top, you will see a blue box, a pale rectangular blue box. This is SeaWorld's tank. 그래프 가운데 보면은 파란색의 조그만 박스 모양의 네모난 모양이 있는데요. 이것이 미국 시월드에서 범고래가 살고 있는 수조의 크기입니다. So a wild orca on one dive will have all of this space, but a captive orca will only have this little blue box to live in for the rest of its life. 야생 범고래가 이 노란 선을 따라서 잠수하고 이동하는 데 비해서 사육 상태의 범고래는 저 좁은 수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So the typical tank is only 1/10,000th% the size of a cetacean's natural home range. 그래서 사육 시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수조 크기는 야생 상태의 고래류가 이동하는 어떤 거리와 공간의 10,000분의 1에 평균적으로 불과합니다. This is all we can give them in captivity. 우리가 사육 상태 고래류에게 줄 수 있는 건 겨우 이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This facility is in Taiwan, and there are bottlenose dolphins, and you can see how small the tanks are. 지금 이 시설은 대만에 있고요. 이 고래류는 푼들고래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This tank is in the Dominican Republic in the Caribbean. There are several dolphins and swimmers in the tank. And again, you can see how small it is. 이 사진은 카리브해의 도미니카 그 공화국에서 돌고래와 수영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사육 시설이고요. 고래 몇 마리가 수영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죠. The next characteristic that is very different is the social groupings of these animals between the wild and captivity. 야생 상태와 그다음에 사육 시설에서의 고래류가 보이는 커다란 차이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무리짓기, 사회적인 행동입니다. These are 4 species of cetacean that are commonly held in captivity: belugas. 지금 이 사진에서 이제 보이는 4종류의 고래류가 있는데요. 바로 흰고래, 벨루가, 그 다음에 큰돌고래, 그 다음에 범고래, 그 다음에 낫돌고래입니다. 야생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들이 But 얼마나 in captivity, their social groupings are very limited. 하지만 사육 상태에서 이 고래류는 사회적인 어떤 무리짓기 행동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dolphins, 2 belugas. It's not normal for them to have so few social partners. 그래서 큰 돌고래 2마리 혹은 벨루가 2마리 이렇게 사육시설에 놔두는 것은 이 고래류의 그 사회적 무리짓기의 어떤 본능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것입니다. If they don't like each other, they don't have any choices. They simply have to live through it, live together, and be very stressed. 만약에 그 2마리가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수조 속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The third characteristic that is very different between the wild and captivity is their environment, the quality and complexity. 세 번째 커다란 차이점은 환경의 질과 또 환경의 복잡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They might have very poor water quality. This is a sea pen, and the pens are here up at the top, but there's all this sand and mud and oil and contaminants just flowing into the sea pens when it rains. 이것은 이제 그 일종의 가두리인데요. 이곳 역시 이제 사육시설이고 되게 그 돌고래들을 위한 환경이 열악해서 이 그 수조 한 켠이 모래와 또 진흙과 기름 또 온갖 오염물질들이 이 안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This is a tank in China, and there's nothing in it. 그리고 이 사진은 중국에 있는 수조의 모습인데요. 이 수조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se belugas are behaving very abnormally because I believe they are bored. 이 벨루가들은 매우 비정상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너무나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This is not normal to lay there on the bottom, right side up or upside down. They just don't have anything else to do. 지금 이 사진에서 벨루가들이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서 배를 위로 드러내고 있거나 혹은 배를 아래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벨루가들에게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걸 할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And the fourth characteristic that is very different between the wild and captivity is their behavior.
the restrictions that are placed on their behavior. 그 다음에 사육시설의 벨루가와 고래류와 야생의 고래류가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 네 번째로는 행동의 제약. 예를 들면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제약을 들 수 있습니다. All cetaceans are predators. Orcas are the top marine predator. 모든 고래류는 그 상위 포식자이고요. 특히 범고래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Some of them hunt other mammals, sea lions, other dolphins and whales. They are skilled hunters and they work cooperatively. 범고래는 다른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바다사자라든가 고래나 돌고래들을 사냥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범고래들이 협동을 해서 함께 사냥을 합니다. But when they are in captivity, all they do is beg for fish. They sit with their mouths open and fish just falls from the sky into their mouths. 하지만 수조 상태의 벨루가가 보이는 행동은 먹이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입을 벌리고 자기 입 안으로 먹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Dolphins are also skilled hunters. They herd fish into a group like this and they can feed on the schooling fish. 돌고래들 역시 매우 능력 있는 그 사냥꾼들이어서 이 그 엄청난 물고기 떼를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This is a very active behavior. 이들에게는 매우 적극적인 이런 행동 양식이 되겠죠, 사냥은. But when they are in captivity, it is very passive. They just wait for fish to be given to them. They do nothing. They just wait and the fish are dead. There's no activity here. It is extremely different, unnatural, and I believe unhealthy for them to do this. 하지만 사육 상태의 돌고래들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고요. 먹이가 그 자기 입으로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죽어 있고요. There are many places where they still capture dolphins and whales from the wild. Unlike many zoo animals that are bred in captivity, it is still necessary to take cetaceans from the wild. In Japan, in Cuba, in Russia. 매우 비자연적이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현재 야생에서 고래류를 포획하는 그 나라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지, 그다음에 쿠바, 그다음에 러시아의 오호츠크해입니다. These are captures of belugas in Russia. It is a very traumatic, violent activity, and then they are held in these small pens waiting to be sold to facilities around the world. 이 사진은 러시아에서 벨루가를 포획하는 사진들입니다. 매우 폭력적이고요. 이렇게 잡힌 벨루가들은 매우 좁은 가두리에서 대기하다가 전 세계의 다른 사육시설로 옮겨지게 됩니다. These are very young animals, juveniles, who are being taken from their mothers. 매우 어린 벨루가들이고요. 아직 미성숙 개체들인데 자기 어머니들로부터 강제로 떼어지게 됐습니다. This is a capture boat in Russia. Those boxes on the deck with the blue tarps have animals inside them.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경선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덮여져 있는 안에 그 박스에 고래류들이 포획되어 있습니다. The trainers are riding on the backs of the animals. 조련사가 벨루가의 등 위에 올라타고 라이딩을 하는 모습입니다. There are two things that are totally unnatural about this.
One is, of course, in the wild, belugas and bottlenose dolphins do not interact this way with human beings. This is not natural.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벨루가나 큰돌고래들은 인간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거나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자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But in my opinion, the worst part of this is for belugas. They have a very soft forehead. You've probably noticed that if you've ever seen these animals in your facilities. Their forehead is very soft. 근데 제가 보기에 최악은 이 벨루가의 이마, 머리 부분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밟고 올라탄다는 거죠. Unlike dolphins, which have a forehead that is much firmer, and of course they have their rostrum, their mouth, beluga's forehead is very soft. You can actually compress it, you can push it down. 벨루가들은 돌고래와는 다르게 돌고래들은 부리가 되게 튼튼하고 강한 데 비해서 이 이마, 앞머리 부분이 매우 부드러워서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기도 합니다. When any beluga show anywhere has anybody standing on the head of a beluga, I believe that is very bad for their forehead. There is an organ inside their forehead called the melon. It's a very important organ for their sound, and they are actually crushing it. They're stepping on it. They're compressing it when they stand on their head. 전 세계에 이제 벨루가 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건 사람이 머리 부위에 올라탄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데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 안에 벨루가들에게는 그 소리를 발생시키는 멜론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사람이 위에 올라타서 누르면 되게 큰 나쁜 영향이 있게 됩니다. There are no trainers in the West, in the United States, in Canada, in Europe, who stand on the foreheads of belugas. It's not done because they're concerned about the impacts, the physical impacts on the belugas' melons. 서양에서 즉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에서 이렇게 벨루가 위에 올라타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끝났는데요. 왜냐하면 이 벨루가의 벨루가의 몸에 큰 충격을 주는 행동이라는 I believe that everywhere they still capture these animals, they should stop. And certainly no one should buy animals that have been captured from the wild. 그 다음으로 야생에서의 고래류 포획은 역시 중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야생에서 포획된 고래류를 사거나 파는 이런 매매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Captures are inhumane, and almost everywhere they happen, they do not have the data to confirm that they are sustainable. So they are inhumane and unsustainable. 야생 고래류를 포획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 정보나 데이터도 이 야생 고래류 포획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Whales and dolphins should no longer be traded across international boundaries. Moving them around in those boxes I showed you is very stressful for them. The live trade should end. 그 다음으로 그 고래나 돌고래 등 고래류는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좁은 어떤 박스 안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옮겨지게 되는데 이런 행위도 역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For those whales and dolphins that are still in captivity, we should do everything possible to improve their conditions. Give them more stimulation, give them more enrichment, give them more to do, make sure they're compatible, do whatever we can to make their lives better while they're in captivity. 그 다음에 아직까지 사육 상태의 고래류를 위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취해서 더 많은 자극을 주고 더 많은 어떤 풍부화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런 그 스트레스를 덜어주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Just as there are sanctuaries for bears, for elephants, for tigers, for chimpanzees, we need to build sanctuaries for whales and dolphins wherever we can, wherever it is possible. 우리가 야생 동물, 즉 곰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코끼리라든가 침팬지 등을 위해서 야생의 생추어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육 고래류를 위해서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다 쉼터 같은 생추어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And for whales and dolphins that were recently captured from the wild in Japan, in Cuba, in Russia, we should try to release them if possible. There are some whales and dolphins who are good candidates for release. Many are not and would need lifelong care. 그리고 일본이나 쿠바, 러시아 등에서 포획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래류에 대해서는 방류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사육 기간이 길지 않은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방류를 해도 생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포획된 지 오래된 개체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